데이터 분석의 기초. 네, 우리 10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10주차 맞이해서 여러분들 참 역가족이 힘들었죠. 네, 9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R 프로그래밍 이제 활용을 해서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우리 교재가 이제 9주차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좀 따라오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데이터도 물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라서 좀 힘드셨을 테지만 정형 데이터 분석 보시면 좀 패턴이 비슷해요. 이제 전 처리하고 표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코드를 처음 보실 때는 야, 이 코드 정말 외계어 같다 이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교재가 주석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제시돼 있어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서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우리 마지막 주차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 기말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분석해 볼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두 번째로 텍스트 마이닝 앞에서는 이제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초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이고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텍스트 마이닝인데 아마 이 책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2017년이고 한 장으로만 이 텍스트 마이닝을 소개했는데 이 동일한 저자가 이 텍스트 마이닝으로만 주제로 잡고 이제 새로운 책을 또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우리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실습할 때, 이게 좀 적용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책에서는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됐고,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특히 좀 더 자세한 고빈도 단어 분석부터 해가지고 키워드 분석부터 해서 조금 더 이제 비교 분석이라든지 감성 분석이라든지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든지 최근에 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우리 토픽 마델링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세부 영역들에 대한 분석을 결국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뭐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맛보기 수업에 좀 충실하자 해서 이 수업에서는 이 텍스트 마이닝의 좀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큰 주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나누는데 저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정형 데이터, 한 30년간 데이터 분석하면서 한 뭐 15년 정도는 이제 주로 정형 데이터 분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다루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이렇게 이제 의미 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의 하나의 유형인 의미 연결망 분석이 이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되면서 저도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별도의 이 석박사 공통 과목으로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형 데이터는 주로 이제 숫자 데이터, 우리가 이제 클리닝, 정제를 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숫자 데이터는
뭐 클리닝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당히 이제 깔끔한 데이터 형태인데 비정형 데이터는 이 텍스트 데이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뭐 이제 전처리하고 정지하고 이러는데 70%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90% 어떠한 이제 소셜 미디어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전처리하는 데 시간이 그리고 이제 정형 데이터는 뭐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는 100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잡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 대화형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이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로서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됐고 어떤 부분이 할루시에이션 분석이 제대로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분석을 다 해봐야 돼.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 기초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기본적인 어떤 절차,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정답이 되는 예시가 되는 이제 코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 과거 정형 데이터가 10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제는 뭐 1시간, 특히 이제 클린드 데이터라 그러면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빈도 분석이라든지 뭐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은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옛날에 뭐 100시간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10분의 1 혹은 뭐 2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뭐 5시간이 걸린다든지 근데 좀 여전히 한계는 이 한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는 아직까지 이 모르겠어요. 이게 서버 어떤 문제인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팁이 있긴 있지만 또 중간에 뭐 이제 그 끊기기도 하고 뭐 저는 아직 이제 프로를 쓰고 있지 않은 챗GPT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 제한이 없지만 이제 프롬프트 제한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막 전처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제 끊기기도 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일단 코드를 생성형이나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 코드를 우리 이제 포지 클라우드에 복사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법 그런 방법 물론 이제 그거를 서비스해 주는 회사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분석 기법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을 해서 형태소 분석까지 우리가 이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도 이제 명사만 분석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분석할 때 영어는 우리가 이제 체언 중심의 용어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만 분석해도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는 용언 중심의 언어라서 명사만 분석해서는 의미를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또 다른 책 텍스트 마이닝을 보시면 5장의 의미 연결망 분석에 보면 형용사와 동사도 같이 명사와 함께 분석을 해서 걔를 이제 소시오그램 형태로 제시를 하면은 문장 요약, 글 요약이 되는 특히 뭐 트라이그램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형태소를 분석하고 특히 의미가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단어들을 추출한 다음에 똑같이 얘도 고빈도 단어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건데 우리 이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
평균 막대 보다는 이제 빈도 막대 그래프 중에 수평 막대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자바가 이제 이 자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실 경우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 이 형태소 분석하는 KUNLP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자바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R에서 쓰기 위해서 R자바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KUNLP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설명드릴 때 R 그 버전에 따라서 KUNLP 이제 R 버전이 4.0 이하일 때는 요 KUNLP가 공식 버전이라서 크랜 이 사이트에서 그냥 쉽게 설치가 됐는데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공식 패키지에서 빠지면서 GitHub 사이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얘를 설치해야 되는데 잘 설치가 그 데스크탑이나 PC에서는 설치가 잘 되긴 하던데 우리 포지 클라우드는 제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좀 설치가 잘 안 돼서 우리 조금 이따 실습할 때는 제가 좀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놓은 버전이 있어요. 4.1.3에서 R 버전에서 제가 이제 이 KUNLP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설치해 놓은 그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면 이 과정을 걸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본인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할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제 패키지 설치는 건너뛰시고 뭐 자바나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패키지 로드, 라이브러리, KUNLP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마 checking the user defined dictionary 해가지고 나올 거고 라이브러리 디스플레이 R을 이용하시면 또 이제 전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얘기예요. 앞부분에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 데이터 분석 실습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15주 중에 2주 정도 차지할 정도로 참 패키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뭐 반 정도 했다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제가 처음에 이 텍스트 마이닝 공부했을 때는 이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진짜 반이었어요. 특히 뭐 자바의 설치 경로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바가 설치가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이런 거 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셔야 되는데 세팅 우리 NIA라고 하는 정주련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딕셔너리 use NIA 딕셔너리를 쓰겠다. 이게 옛날 딕셔너리는 한 98만 정도 단어를 썼는데 뭐 좀 업데이트된 거는 121만 정도 단어를 사용하는 딕셔너리를 쓸 거고 텍스트 마이닝의 이제 기본 한계는 뭐냐면 이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우리가 고빈도 단어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소 분석할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분석 대상에 따라서 뭐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든지 청소년 10대라고 했을 때 10대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쓰는 은어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뭐 게임에 특정한 게임이나 뭐 로블록스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용어들을 이제 얘는 사전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다 이제 불용어 처리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단어들로 처리해서 그 맥락을 반영한 이제 분석은 힘들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전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뭐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만 강조하면은
사전에 따라서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조금 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전 만드는 작업, 사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이제 동시에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기 사전을 자동으로 좀 업데이트하는 거 설정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웹사이트 이런 거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한 이제 사전을 충분히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가장 관심 갖는 게 이 사전 만들기예요. 특히 이제 불용어 사전을 만든다든지 동의어 사전을 만든다든지 사용자 지정 사전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왜 100시간 얘기를 했었냐면 이 사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전을 세팅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기보다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결과 봤더니 이거는 불용어 이제 여기 내 분석에서는 빼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용어 사전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결과를 봤더니 야 이거는 동의어인데 동의어 처리를 빼먹었네 다시 동의어하고 이거는 내가 사용자 지정으로 요 용어는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뭐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10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하겠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데이터 과학이 붙어 가지고 되게 고 어떤 이제 스킬 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 고급 스킬을 익혀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좀 이제 3D 같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좀 더티하고 이런 그런 작업들이 그래서 굳이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큰 발전들이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사전이 완성 상태에 왔기 때문에 또 분야마다 세부 사전들이 완성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전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준비가 가장 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준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이 트위터, 이제 데이터하고 여기는 처음에는 힙합 가사에서 여기는 힙합 가사 데이터를 먼저 보고 있는데, 힙합 가사 여러분들, 뭐 힙합 가사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중가요, 뭐 이제 이 아이브라든지 뭐 BTS라든지 이런 이제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긁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긁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read.csv로 읽었는데 얘는 read하고 대문자로 l lines 함수 이용하면 텍스트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고요. 보면은 헤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해서 앞에 6개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이제 단어들, 필요 없는 문자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패키지가 스트링. 우리 끝에다가 R을 붙였죠. 스트링 R이라는 패키지라서 일단 스트링 R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로 불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 특수 문자는 이렇게 슬래시하고 W라고 칭한 게 이제 특수 문자를 총칭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함수 string 언더바 replace는 뭐냐면 우리 한글 소프트웨어도 그 기능이 있는데 찾아 바꾸기 그래서 find가 생략된 거예요. 일단 찾아라. 찾아라 할 때 이제 찾는 대상이 요 txt 파일 이름
txt라는 파일에서 뭐를 찾아라? 요 두 번째 있는 곁다운표 요게 이제 특수 문자. 그래서 일단 특수 문자를 찾아라. 이 find의 조건을 준 거죠. 찾은 다음에는 replace 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실제로는 한 칸 띈 공백. 곁다운표가 연속으로 돼 있지 않고 한 칸 떠서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공백으로 바꿔라. 그걸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언더바 올은 모든 문서에서 우리 찾아 바꾸기 할 때도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모두 바꾸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str 언더바 replace 언더바 all.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카피하고 이제 페이스트,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하나의 핵심 기능. 우리 이제 코드 생성할 때 또 하나 핵심 기능이 요 find and replace였어요. find and replace. 찾아 바꾸기.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찾아 바꾸기.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차이점은 얘가 자동으로 수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칙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바꿀 수 있다. 텍스트가 작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텍스트가 뭐 10만 메가다. 그러면 언제 수동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txt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이제 그 유명한 고빈도 키워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명사만 보겠다. 근데 그 명사만 축출하는 명령문이 함수가 뭐냐면 뽑아라. 추출이 영어로 extract. 그 다음에 낙타 기법으로 n은 대문자 명사가 나온. 그래서 명사만 뽑아라. 하고 가로 열고 곁다운표하고 문장을 주면 이 문장 혹은 이 텍스트에서 명사만 끄집어내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해서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부속도서 한 여기까지가 명사로 뽑혔다. 이거를 이제 우리 데이터에서 적용을 시키면 곁다운표 대신에 여기다가 데이터 이름 txt를 넣고 저장을 나온 명사만 뽑힌 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리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리스트 파일은 배우진 않았는데 unlist 파일로 한 다음에 테이블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좀 눈에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4장에서 배웠던 거 뭐였죠?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as.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주고 그 스트링을 이제 팩터로 변환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df 언더바 워드를 만들어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변수 이름을 알기 위해서 name 함수 적용해 가지고 베리어블 1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워드 앞에 프리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를 프리퀀시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런 게 한 글자로 된 관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걔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두 글자 넘버 캐릭터죠. 이제 문자의 숫자가 적어도 2 이상인 것만 뽑아내라. 그래서 이제 필터 한 글자인 거는 다 삭제해라. 이렇게 하는데 간혹 우리나라 이제 단어들에는 뭐 감, 배 이런 한 글자 단어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없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두 글자 이상 단어. 오히려 이제 의미가 없는 뭐, 을 이런 단어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지만 명사일 때 것, 뭐, 짓, 뭐 이런 거는 이제 불용어 처리해가지고 빼주는 게 더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내가 탑 20 보겠다. 그럼 arrange, descending 해가지고 head 함수 이용해서 20 이렇게 하면 20개 단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힙합 가사라서 영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빼라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한글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벌써 여러분들 끝났어요. 끝났나 싶었는데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앞에 게 여기 표예요. 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표 형태로 만들면 탑 20 단어 빈도 표가 만들어졌고요. 드디어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아마 너무나 익숙한 이제 그림일 거야.
이제 그 구름 모양의 그림이라고 해서 워드 클라우드. 일단 패키지는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가 있고요. 걔를 설치하고 불러오고, 그다음에 색깔을 넣어주는 패키지가 R 컬러 브루가 있는데 얘를 또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 색상은 조금 우리가 이제 다크 계열 색상을 뽑아내 가지고 색상 팔레트를 만들고,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는 건데, 첫 번째 set seed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단어 위치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수를 고정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gg 플랫 함수처럼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쓰는 거고, 첫 번째 워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넣고 싶은 단어 df 언더바 워드 달러 표시 워드, 프리퀀시도 내가 넣고 싶어서 하는 빈도 df 언더바 워즈 달러 표시 프리퀀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 단어 빈도,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단어는 몇 개까지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짜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웹사이트도 많아가지고 신기하지 않죠. 몇 년 전까지 되게 신기했었는데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구름 모양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구름 모양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A, B 이렇게 문자 아니면 사람 사진을 넣어가지고 뭐 사람 사진의 어떤 형태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 최근에 워드 클라우드는. 우리 이제 맛백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우리 데이터 시각화 원리 중에 무지개색을 쓰는 게 좋지 않다. 강조하는 단어들만 색상을 쓰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색상을 블루 계열로 해가지고 좀 통일시켜서 5부터 9까지 이렇게 좀 색상을 바꾸고 적용을 했더니 아까랑 다르게 깔끔하게 색상이 정리가 됐고, 뭐를 강조하는지 어떤 단어가 고빈도인지가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비정령 데이터 첫 번째 시간에 텍스트 마이닝이 어떤 목적, 의미, 특히 이제 전처리, 정제, 형태소 분석 중에 명사 분석한 다음에 키워드 분석하고 시각화, 워드 클라우드 하는 것까지 먼저 1차 시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